안녕하세요. 출근길 산부노동법 정영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법원에서 판결한 자살사건 산재 승인 사례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왜 산재 불승인 결정을 했고 법원에서는 어떤 이유로 다시 승인 판결을 내렸는지 그 판단 기준에 대해서 비교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살에 대한 산재보험의 그 기본 입장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자살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로 산재보험법의 기본 취지에 따르면 자해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법상 보호하는 영역 밖의 문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정상적인 인식 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일정한 사유를 입증하면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살 사건의 경우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시점에 정상적인 인식 능력 등이 저하된 그 원인이 업무적 스트레스였다는 그 사실을 입증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좁은 문이 열릴 수 있다는 점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점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자살 사건의 재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자살 사건을 조사하고 그리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대상 판결의 그 사건 개요를 간략히 먼저 설명드리면, 고인은 승진 후 회사에서 전혀 다른 업무를 맡게 되었고 그 이후 맡은 그 업무가 전혀 생소하게 느껴지게 되면서 승진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연발하자 우울감이 증가되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셨다는 그런 전반적인 사건 개요를, 당시 고인은 승진 후 오히려 업무 능력이 떨어졌다고 자책하면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신제품 기획 과정에서 제품 포장지 성분 표시를 잘못하는 바람에 자신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우려와 승진 기회 상실 등의 문제 등 다각도의 심리적 압박감에 결국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사건 개요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사건에 대해 유족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망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압박이라는 그 판단보다는 고인의 개인적 성향이 완벽주의였다는 이유로 스스로 완벽한 업무를 해야 하는 그 기준을 설정한 후 스스로 느끼는 그 압박감으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이유로 결국 불승인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살의 원인은 결국 개인적인 성격의 문제였지 업무가 원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개인의 성격의 문제로 산재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면 그 성격의 경중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 하는 그 의문이 일단 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근로복지공단의 그 판단에 대해서 그 행정법원의 판단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법원에서는 공단에서 개인적 성향의 문제를 삼는 것에 대해서는 고인의 경우 개인적 성향의 문제를 지적할 만한 과거 정신과적 병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오히려 근거로 삼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마도 공단에서 터무니없게도 개인의 성향의 문제를 불승인 처분한 근거로 제시하자 이에 대한 반대적 의견을 견지하기 위해서 과거 정신과적 병력이 없음을 근거 삼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법원은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하는 그 시점에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살자의 질병의 상태, 후유증의 정도, 자살자의 주위 상황과 자살에 이르게 된 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인의 개인적 성향상의 취약성이 자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자살의 주된 원인을 개인의 성향이 원인이다 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취약성이 있는 그 성향에 영향을 미치든 아니면 취약성이 없는 그 성향에 영향을 미치든 자살이라는 그 결과는 이미 발생했고 개인의 성향에 영향을 미친 것은 곧 업무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 사실을 판사는 정확히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취약성을 가진 개인이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자살의 원인이 될 여지가 없는 수준의 업무적 원인으로 인해서 결국 자살을 했다 하더라도 자살의 원인이 결국 업무라고 하는 사실이 명확하면 산재로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동일한 크기의 스트레스 수준에 대해서 누군가는 자살을 이루고 누군가는 아무 일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다른 사람은 자살의 원인으로 적용할 개연성이 없는 수준이었다 하더라도
개인적 성향의 취약성으로 인해서 결국 자살을 하게 된 경우 개인의 취약성을 산재 판단의 주된 원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업무가 촉발시켰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해서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로 확인됩니다. 동판결을 보면서 저는 노동부고시 2011-117호에 담겨져 있는 개인의 건강 부분의 삭제 취지와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부고시 그 내용에 의하면 뇌심혈관계 질환의 산재 여부를 판단할 때 개인의 건강을 산재 여부를 판단하는데 삭제하고 있는 그 취지가 있습니다. 뇌심혈관계 질환의 산재 여부를 판단할 때 개인의 건강을 산재 여부를 판단하는데 삭제하고 있는 그 취지는 개인의 건강상 취약성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업무적 원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 정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개인의 건강 부분을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 여부 판단 기준에서 삭제했습니다. 아무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불승인 처분을 받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송까지 가서 최종 산재 승인 결정을 받게 된 고인의 유가족 분들께 참으로 다행스럽다는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그리고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면서 오늘의 주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